신라인 TV.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가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국회의원입니다. 한국외대 정외과를 졸업하셨고 대한민국 국회 3선 국회의원이십니다. 태극기의 희망이며 보수 우파의 자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는 투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거짓 촛불 공작의 비밀을 밝히다 저자 조원진 의원님과 성기순 여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훈 변호사님께서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정욱 변호사님은 되게 바쁩니다 진짜. 서울법대 나오셔서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 출마를 지금 권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남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지금 우파 농객 중에서 제일 바른 소리 많이 하는 분. 우리 단상에는 왜 못 올라오느냐? 단상에 올라오면은 방송이 다 잘립니다. 그래서 단상에는 안 올라오시지만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법률 자문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동생 같은 아주 정말 가까운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제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 사실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될 때 전부 다 이런 거짓말입니다. 탄핵 소추되는 날 지금 뭐 총리 후보로 뭐 거론되고 있는 정세균이라는 자가 이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토론 한 번 못하게 막았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이 뭐 때문에 되는지 탄핵 소추 내용 읽어본 국회의원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냥 촛불에 겁먹은 그 인간들이 좌파들은 백년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백년 전쟁 1912년도에 공산당을 만들잖아요, 레진이.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완성합니다, 저들이.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동안에 공산주의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공산주의가 다 심화르고 또 북한까지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70년을 이를 갈고 이 대한민국 공산혁명을 성공시키려고 2011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그 시점에 국회 안에 수도 없는 백년 전쟁 세미나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뭡니까? 국회 안에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100년 되는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 불법 탄핵되는데 이 책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 국회에서 되는 그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책 안에 제가 그 글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하면은 나라 망한다. 그 책임은 탄핵 소추했는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고 저는 김무성이 유승민을 쳐다보고 바로 마지막
다들 굴종하고 무서워서 마지막 발언조차도 한 명도 안 하고 저 혼자 했습니다. 저 혼자 탄핵소추 본회의장 앞에 있는 외결위 제2회의장에서 저 혼자 탄핵소추 막아달라고,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하면은 나라 망한다고. 지금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했던 그 얘기가 정말 머리에 떠나질 않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제가 원래 그 연설할 때 원고가 있잖아요. 그 연설 내용들, 또 제가 했던 얘기들, 중요한 시점만 했던 얘기들을 정리를 했는데, 원래는 이 책에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한 6권 정도의 분량이 안 되나. 근데 그거를 4번을 줄였습니다. 4번을 줄여가지고, 그래도 도저히 한 권으로는 못 내고 2권을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누군가는 지금 재판에 관한 기록은 우리 진실과 정의의 우종창 대기자께서 많이 남기고 계시잖아요. 정치인 누군가는 이 탄핵의 거짓 촛불의 이 원모를 남겨야 되겠다. 얼마나 지금 있는 그 보수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탄핵시킨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2년 반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을 그들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그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볼 때 항상 이제 저자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있는 책 중에 김용옥 돌, 그다음에 그 조국 또는 이제 유시민, 공지영, 전백이 책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리 조원재 의원님은 어떤 분이냐? 저자부터 이제 제가 좀 제가 생각하는 조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대구에 그 2명의 정치인이 있다. 대구에 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봅니다. 한 명은 이 배신의 아이콘이고, 한 명은 의리의 아이콘이다. 제가 선거법 때문에 이름은 말 안 해도 누가 이게 배신의 아이콘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배신의 아이콘과 의리의 아이콘인데, 결국에 누가 오느냐? 이거는 이제 이번 총선의 대구 민심이,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국민이, 더 나아가서 이제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책의 내용은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읽었느냐? 책의 내용은 오늘 제목은 이 거짓 촛불 공작 비밀을 밝힌다 이건데요.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촛불 쿠데타는 태극기 혁명만이 제압할 수 있다. 결국 촛불 쿠데타 이걸 이게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진실 중에 4대의 거짓말이 있었는데, 4가지 거짓말. 바로 이제 그 정유라 부정입학, 조국이 딸이 부정입학이지 정유라가 이게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권이 정유라 따서 대학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첫째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태블릿 PC. 그 당시 최소원 씨가 빨간불이 다 곤친다는데 전액이 수정 기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진실이 밝혀진 있다. 2번째가 이제 이거 태블릿 PC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3번째가 K재단 미르재단, 그게 뇌물이라고 얼마나 떠들었고,
그때 이사장이 뭐 최성원씨 마사지사 아니냐, 이게 김의겸이라고 대변이 했던 이런 이게 자랑한 말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짓말이 끝판왕이 세월호 거짓말 아닙니까? 세월호 때 박 대통령이 얼마나 이 고생하고 제대로 대처했습니까? 그런데 별의별 거짓말로 왜곡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면 모든 진실이 하나하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정말 자유파 국민들이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연설했던 내용이니까 24페이지에 대구의 두 사람 탄핵소 주안을 막지 못한 죄인 조원진과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유승민, 이 제목입니다. 제목. 여러분들이 그 촛불이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혁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냥 촛불 혁명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촛불 혁명이 가고자 했던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대로 민중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이 연방제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 혁명을 쿠데타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왜 촛불 쿠데타라고 얘기하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나옵니다. 헌법에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그것은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인수위도 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헌법을 자유자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만 넣고, 지금은 내년도 교과서에는 정확하게 인민민주주의라고 들어갑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헌법에 자유자를 빼려고 그들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3분의 2,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정통성을 가진 51.6%를 얻은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 그리고 수도 없는 거짓, 그 당시에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나왔는 거짓말 중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80가지의 거짓말 중에 과연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은, 제가 국회에서 했어요.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 80가지의 거짓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세워보니까 패널로 나왔는 한 80명의 패널들이 다 거짓말했습니다.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짓 촛불이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죄 없는 대통령을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로 그냥 올가미 세워가지고 탄핵소추, 탄핵까지, 그리고 감옥에 이진강경까지 지금 1000일 감옥 가신 지 1000일, 지금 이 순간 3년이 지났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거짓의 무리에 놀아났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까지 봤던 좌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체제를 바꾸고 역사를 뒤집겠다는 겁니다.
역사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백년 전쟁입니다. 체제는 공산화, 공산주의로 바꾸고 역사는 좌파의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 70주년을 안 합니다. 3.1운동을 3.1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도전인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마나 몇 사람 되는 사람들이 이 거짓의 진실을 알겠는가. 자, 이 책에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촛불은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게 이 불의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업어버렸어요. 불의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여러분 문재인 정권 2년 반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하실 겁니다. 저들은 저항하지 못하는 보수의 정치인을 보고 저항하지 못하는 대구 경북민들을 본 거예요. 대구 경북이 저항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들 나름대로 가는 겁니다. 광주고등학교 출신들이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해도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데도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무엇이 그래 두려운지 무엇이 그래 두렵습니까? 국회의원까지 하면은 두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오늘 나가서 총을 맞고 죽어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MBN의 판도라 2시간 반 녹화를 하는데요. 월요일날 9시 반에 판도라가 1시간 반짜리 나옵니다. 여러 얘기를 많이 있는데요.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어디서 들었는가 봐. 야, 조은진 의원이 유튜브 나가면은 동시 시청이 1만이 된다 하더라. 동시 시청 1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판도라가 보고 판도라 보는 숫자가 확 늘어나면 판도라가 저를 또 부를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방송에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제가 방송에서 왜 잘린지 아세요? 2가지 사건 때문에 잘렸습니다. 2가지. 하나는 정책 토론회 하는데 그때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나 정책 토론회 하는데 제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서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 했다고 그랬더니 그 홍익표 귀태 홍익표가 아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시식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바로 켰죠. 대통령이 대통령 다가와야지 대통령 할 거 아니냐? 이게 생방이니까 이게 생방이에요. 그냥 녹화가 아니고 생방이니까 방송 사고는 안 돼. 방송 나가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저기 지금 문재인한테 굴종하고 있는 KBS하고 MBC가 전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생방을 하니까. 자, 그 사건으로 TV는 아예 저를 안 부릅니다. 언제 또 뭐 촛불 쿠데타고 이럴까봐 안 불러요. 한 번은 CBS에서 라디오 생방을 불렀어요. 뭐 국정감사하다가 제가 탁 받았는데 작년에 재작년인가 받았더니 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나중에 뭐라 가져갔어요. 촛불 쿠데타 불력 찬탈 세력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러니까 전화번호 끊었더라고. 그 이후로 방송하고 그 TV하고 라디오에 완전히 출연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책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문재인
이면 문재인이지 문재인 정권이면 문재인 정권이지 왜 문재인 씨 정권이냐고 왜 씨를 붙여가 존칭을 쓰냐 그게 아니에요. 문재인 씨라는 것은 개인이잖아요. 당신은 정권 잡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는 건데 저는 문재인 씨 당신은 개인이 정권을 탈취했다. 권력을 탄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에 문재인 씨 정권이라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울컥해요. 국기에 대한 명세를 보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 다음에 노는 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유하고 이제 정의가 노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자유, 정의를 말살하는 게 바로 문재인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좌파 정부는 개헌마저 이게 헌법에도 자유를 빼고 좀 있으면 이게 국기에 대한 맹세에도 자유를 뺄 이런 이게 정권이 아닌가. 그래서 자유는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피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보니까 이 의원님이 뭐 상당히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공화당까지 그런 이 창당 과정의 모든 역사가 책에 다 나오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정말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뭘까? 이걸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 사명이 3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유민주화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결국 이제 한국당처럼 이런 기회주의적 처신 가지고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우파의 가치, 자유민주화 시장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정당이다. 이게 첫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공화당의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구출, 그 다음에 명예회복, 역사적인 법정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또 유일한 정당이다. 이게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 사명은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문재인을 서울구치소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의원님 보면서 관계 의원님하고 비슷한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한점기 특히 조씨 중에는 없을까? 한점기 고민하다가 똑같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어떻게 조씨 아닙니까? 조자룡. 이분이 바로 의리, 신뢰, 화신이. 박근혜 대통령이 책에 썼잖아요.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다. 나는 나의 첫사랑은 조원진하고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평가를 제가 쏟다면 박근혜 대통령 책 있잖아요. 절망은 나를 달려시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그 책 있잖아요. 이 책이 중국에 2013년에 번역이 됐는데요. 그때 그의 논책이 중국에 40만 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5개 좋은 책을 뽑는 호서라고 조골호자 호서 중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책이 선정됐는데 외국의 정상 중에 최초다. 따라서 저는 의원님 책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좋은 책으로 선정돼서 초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제주도의 문대탄 상임 고문님 아까 속에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뒤에 인사하실랍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문대탄 상임 고문님이 81세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서 저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제주도 분인데 저분 동기가 우리 문대탄 상임 고문님한테 대한애국당이 너무 좋다고 그분 동기분은 벌써 대한애국당에 당원이 되셔서 제가 제주도 갈 일이 있는데 꼭 만나보라고. 근데 그 무슨 호텔에서 뵀는데 그때 호텔 커피숍이 수리 중인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80이 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60, 한 5살 이렇게밖에 안 되시는 거야.
제주도의 여러분 작은 거인이십니다. 사실은 작은 거인이시고 제주도 좌파 소굴에서 4.3 반대, 제주 군항 찬성 이게 좌파들하고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지금도 좌파들하고 투쟁을 하고 계신 분이고 설법대 나오셨는데 이 좌파 신문들이 안 실어주잖아요. 마치 제가 갔는 날 광고를 전면 그러니까 한 면 전체를 아예 광고를 내셨더라고. 양성태 대법관 그거는 사법농단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양성태 대법관에 대한 얘기는 그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다 이래가지고 전면 광고를 실으시는데 고맙습니다. 땅을 제주도 땅을 주셔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좀 돈 없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다른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최무희 우리 달서병의 상임 고문님부터 이제 특보 김시정 특보단장님, 박노칠 배민균 특보단장님 해서 우리 공화당의 달서병의 이제 당직자들이 계세요. 우리 구상모 전 의원님도 계시고 있는데 제가 9년 동안 이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 회의 또 여러 가지 집회 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박근혜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실 거고 또 대통령 되시기 전도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도 말씀드린 것이 좋은 일은 다른 의원 다 주고 정말 누가 시켜도 다 도망갈 일, 뭐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거 공무원들한테 적대잖아요. 그 다음에 세월호 간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런 복잡한 이런 부분은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한테 요거도 먹는 일,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맡았어요. 제가 우리 지역 분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9년 동안. 지금은 박근혜 대표께서 되시고 또 대통령 되시고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고 저는 힘든 일을 자청해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이제 퇴임을 하시고 탈핵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죠. 퇴임을 하시고 외로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대통령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저 존진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분들한테 제가 진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팔았던 많은 정치인들,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한테 자기의 지역민들한테 저와 똑같은 얘기들을 안 했겠어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 하나 불러줘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떠들고 다니고 어떤 놈이라 할게 어떤 놈은 누나라고 얘기하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한 20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미안한 게 있죠. 제 아버님이 72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1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대단히 크게 했어요. IMF 때문에 회사 4개 중에 3개를 날렸지만은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잘 나갈 때예요. 대우의 부장으로. 그런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50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50억을 저한테. 그리고 중국의 건공이라는 건설회사하고 MOU까지 체결했어요. MOU. 레미콘 회사를 체결했는데 장비로 25억을 주고 현금으로 25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34살,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제가 그 황병태 의원하고의 의리 때문에 1시간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아버님 저 이 돈 안 받고 제가 약속한 대로 아버님한테 제가 중학교 때 약속을 했어요. 아버님 돈 안 받겠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님하고 2년 절교합니다. 2년. 그리고 우리 아버님 IMF 때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러게 얼마나 이 아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때 그냥 돈 받아고 있었으면 IMF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을 텐데 그거 다 그냥 버렸죠. 우리 자영 저 뒤에 자영이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동생이 아버님 가업을 회사 하나 나눈 가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짜게 해가지고 재산을 나눠야 되니까 우리 자영이나 누나나 다 찾아가서 3일 만에 사모 지내자마자 형제간들 재산 포기 다 하고 동생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렇게 인생을 저는 그래 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아무튼 명절 되면은 형제간들 다 옵니다. 조카들까지 명절 되면은 제가 장남의 장손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욕심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를 하지만은 대통령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이 없다고.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또 무엇을 하고 싶다 해서 되지도 않아요. 그것은 국민이 선택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한테 사저 씨가 그 다음날 말씀하신 게 그 말이 대단히 맞는 얘기예요. 옳은 뜻을 세워서 누군가가 그 깃발을 들고 나갔을 때 국민들이 그것이 옳다고 동의를 해주시면은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눈이 내릴 때 눈사람을 만들려면은 그 눈사람 만드는 작은 누군가는 돌멩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정치인 중에 없습니다. 당장에 파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당해서 사저에 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 보고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밖에 나와서 당을 좀 만들어서 나를 좀 같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저는 탈당을 바로 해버렸어요. 두 사람은 좀 더 지켜보자 하다가 한 사람은 감옥 가고 한 사람은 맨날 빅텐트 치자 하고 박근혜 대통령 듣고 가야 된다고 역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래서 한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해가지고 이 당에서 무엇을 바래서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홍문종 대표님부터 선관위 무죄석방본부의 공동대표 3분 또 최고위원님들 우리 당직자분들 심지어 당 사무처에 있는 사람까지 누구도 내가 바래서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우리가 160차 집회를 하면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것도 특히 정당이 색깔도 옷도 색깔도 다르고 또 기가 막히게 현수막도 기가 막히게 또 다 달라요. 내용도. 그리고 그분들이 경남에서 새벽 4시 5시에 차를 타고 서울 올라와서 다시 경남 내려가면 부산을 내려가면 새벽 1시에 도착하는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수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은 세계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저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진실 정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것을 챙긴다든지 조금이라도 하면은 두려움이 앞서는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먼저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 동지들의 얘기도 이 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활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 책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기록을 꼭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동안에 제가 연설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 촛불이 거짓인지, 왜 이 촛불이 정말 망해야 되는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는가, 왜 그분은 그 서청대에 계시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입니다. 저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당하게 우리 앞에 서실 것이고 우리 앞에 서셔서는 우리 공화당의 제1호 당원으로 모시고 이 토착 빨갱이 세력들, 민중민주주의 세력들, 친북 세력들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의혹 있잖아요. 말씀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3대 명언이 있다. 3대 명언. 첫째는 이제 이거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첫째 명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국. 나라를 부강에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 잘 살아보세요. 제가 기념관 가보면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 이런 신념으로 부국. 이게 두 번째 명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언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제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 있잖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 이게 3대 명언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뭐 탄핵을 묻고 가고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진실이 저절로 밝혀집니까? 진실은 밝히기 위한 투쟁과 노력이 있어야만 진실이 밝혀지는 거지 저절로 밝혀지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조원진 의원님 제가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거 역사의 조문주 사마천이 그 사기를 쓰면서 서문에 쓴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남자로서 목숨 고되기 더 치욕스러운 궁형을 당하면서도 사마천이 자살하지 않고 왜 사기를 썼습니까? 그게 바로 전사불망, 지나간 일을 잊지 않는 것이 후사사해라. 뒤의 일에 서성이 된다. 결국 그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전사불망, 후사사, 서성이 된다. 이게 사마천이 사기 서문에 쓴 글인데, 제가 근데 그 조원진 의원 책을 보니까 물론 이 탄핵에 관한 책이 많죠.
법조인의 시각에서 최명석이나 뭐 도태우나 여러 쓴 사람도 있고 김평호 변호사나 또는 이 언론인의 관점에서 뭐 우종찬 기자님이나 쓰신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정치인이 제대로 쓴 책은 조은진 책이 유일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 책이 조은진님의 책이 정말 사마천이 사기처럼 역사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당에 있는 그 사필 소세라고 사마천이 그 사기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사필 소세 역사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래서 저는 조은진의 책이 정말 정치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진실은 밝혀지는데 아주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책 제 뒷장에 책 그풀이죠. 책 거기에 글이 이런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의리의 정치, 사랑의 정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라.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다. 한번 배신한 자는 반드시 또 배신을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갔다. 정치인 중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각오로 차디찬 아스팔트로 나왔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어 불면의 시간을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 무려 14일의 단식을 했고 광화문 천막투쟁 200일을 넘게 했으며 단 한 주도 빼지 않고 무려 160차의 태극기 집회를 했으며 전국에 100개가 넘는 무죄 석방 서명대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 거짓 촛불은 드루킹 댓글 공작과 조국 가족 사기 공작, 좌파 장기 집권 공작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너무나 쉽게 거짓 촛불의 선동에 서본 국민들은 이제 그들의 거짓 촛불의 가식, 거짓말의 혐오감을 느낀다. 거짓 촛불의 파괴적이고 분열적이고 선동적이라면 태극기는 사랑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세력이다. 사랑의 힘이 이길 수밖에 없다. 내 정치 인생 33년을 돌아봤을 때 후회는 없다. 나는 태극기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태극기 혁명이 다시 쓰고 있다. 오늘 유동화 원장님 오셨어요?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52년 2월 2일생이잖아요. 이건 아세요? 제 비밀번호 내일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비밀번호를 52020으로 썼어요. 이게 알려줘서니까 바꿔야 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52년 2월 2일이 음력 1월 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유성민도 음력 1월 7일이에요. 저 조은진도 음력 1월 7일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대통령은 우리 강령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대한애국당 강령에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강령에는 박근혜 대통령에는 얘기가 다 빠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당이 난리가 났어요. 야, 조은진이가 벌써 박근혜 대통령을 묻으려고 그러냐? 강령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 우리 공화당에 빠지면 되느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참 우리 대통령 좋은 분이에요. 제가 감옥에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당의 강령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이거 안 넣으면은 우리 당원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편지를 또 보냈어요. 완고하셔서 우리 공화당 강령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빠졌지만 그래도 대통령 그 마음을 보면서 역시 이분은 잠시 아마 고난을 겪고 계시지만은 부활하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소위 말하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을 몰아내고 얼마 멀지 않아 2,5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서 자유통일을 이루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 당답게 멋있게 투쟁하고 또 멋있게 싸워야 됩니다. 원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걸 하고 거짓 촛불 공작의 비밀을 밝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목을 뭘로 정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왼쪽으로 정했어요. 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그러면 우리 동지들이 너무 아파할 것 같아요. 야, 3년간을 싸웠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냐? 그래서 저거는 좀 작게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부터 싸움은 시작은 맞는데 이제 결과가 보이는 싸움입니다. 결과가 보이는 싸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제 제가 판도라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예산안 통과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연방제 개헌이 힘드니까 또 내각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보려니까 좀 개헌 숫자가 안 되니까 가장 나쁜 내각제를 하는구나. 가장 나쁜 내각제가 뭐겠습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4+1이 그거예요. 연정이다. 연정이 내각제예요. 4+1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넣는 거예요. 내각제는 제1당이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무총리를 하고 총리를 하면서 이 대통령하고의 서로 견제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좌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가장 제왕적인 내각제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면서 국회의 권한을 없애버리고 국회를 본인들하고 이념이 다른 제1당은 뒤로 물려버리고 전라도 중심, 다 전라도 중심입니다. 손학규, 거기 바른미래, 유승민 이쪽 빼고 나면 다 호남 중심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박지원하고 합쳐가지고 호남 신당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왜? 국회를 완전히 좌파 정당 국회로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거 통과되면은 이제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국회가 아닙니다. 호남 중심 민중민주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이 제1당이 되든 제2당, 제1야당이 되든 제2야당이 되든지 간에 이제는 그들끼리 150석을 넘겨가지고 정권을 마음대로 흔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당시에 이해창 총재가 강력한 총재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이규택 대표님 말씀대로 36명 빼갔습니다.
저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지금 다음 총선은 155대 145 싸움이에요. 좌파 연정이 155가 되든 145가 되든 우파 연대가 그것도 연대가 잘 됐을 때 155나 145가 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저는 9월달 6월 선거, 4월 선거 치러서 9월달 정기국회 가기 전에 한 30명 빼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설프게 막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과반수는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없는 사람은 국회 미안하지만 20대 국회는 21대 국회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21대 국회를.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정권입니다. 자, 공수처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다 잘 아시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 누수 현상이 대단히 빨리 왔어요. 권력형 게이트가 대단히 빨리 온 거예요. 조국, 유재수, 드루킹, 그죠? 그 다음에 선거 공작, 울산 선거 공작, 드루킹 여론 공작, 그 다음에 유재수 금융농단 공작, 이 빨리 온 거예요. 줄줄이 줄기세포 나오듯이 이제 막 나올 판인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 전문가시지만 이제 공수처 설치되면은 권력형 게이트는 검찰에서 못 다룹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몇몇 사람들 넣고 경찰도 넣을 수 있어요. 공수처에. 공수처장 자기 사람 넣고 이제는 게이트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언론방송이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방송이 그것을 캐겠습니까? 자, 이 정도가 이제 되면은 나라는 끝난 거잖아요.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왜? 자유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 자본자가, 그것도 빨간 색깔의 권력 자본자가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아우러칩니다. 입맛대로 우파 정치인 감옥 다 보냅니다. 떠드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거는 나라가 망국이에요. 망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그저께 3일 전부터 하소연을 합니다. 자 봐라. 이 두 가지 법 때문에 나라는 완전히 무너진다. 내가 텐트 치고 19일째 우리 연수 갔던 하루 빼놓고 18일째 바깥에서 자는데 너가 108명 국회에다가 108개 텐트를 쳐라. 그러고 바로 단식 들어가라. 의원 사퇴서 써가지고 원내대표한테 다 던져라.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해라. 저항하면은 그래도 국회의원 한 명당 100명 올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너가 10,000명 오고 우리 공화당 10,000명 20,000명이라도 국회를 에워서고 이게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 왜? 가만히 있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보수의 성지고 우파의 성지라는 대구 사람들이 이걸 안 하냐는 거야. 대구 사람들 넘어오는 거예요. 예산이 53조가 늘었는데 대구 예산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하나도 안 늘었어요. 대구의 인사 문제는 인사 검증하는 쪽에서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기들하고 코드 맞는 사람 가물에 콩나듯이 대구 경북 사람 올려요. 광주가 그랬으면은 광주는 벌써 폭동 맞습니다. 폭동. 아직도 대구 사람은
나라가 다 망했는데 이 두 가지 보통까지 다 망하는데 그냥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정치입니다. 대구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이 사람들이 입 다 닫고 있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시장도 하면 뭐하고 국회의원도 하면 뭐하고 시의원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얘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제가 바보입니까? 그 바깥에 이 추운 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이래 부어요. 바깥에서 자면은. 그런데 지금 19일째 밖에서 자고 있는 이유는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구에서 태극기 집회를 한 것은 대구가 깨어나야 합니다. 대구 경북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대구 경북이고 대구 경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나와서 이 진실 정의 투쟁을 대구 경북에서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 좌파 빨갱이 토착 빨갱이 놈들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 걸고 지켰듯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TK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대를 위해서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서 대구 경북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토착 빨갱이 세력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이번에 예산 보십시오. 예산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님들 빼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악질적인 좌파 독재의 시대로 간 겁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은 이 좌파 독재의 시대가 20년 갈지 30년 갈지 그 중간에 연방제 사회주의 만들어가지고 한반도를 사회주의 국가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저항권밖에 없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저항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대구 경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방송에서 바로 난 방송일에 보다가 저 친구 저러다 잘리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떠들잖아요. 진짜 박수 한번 해야 돼요. 용기 있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 의원님의 그 말씀 중에 대한민국이 그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저도 이게 동의하고요. 정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게 바로 CBID입니다. 북한 핵이 CBID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문재인에 의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로 가고요. 나라가 망하는 데는 또 간신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을사오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탄핵 때 김무성이나 유승민처럼 탄핵의 오적이 있었고 지금 저는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데도 망국 오적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해찬, 해골찬 있잖아요. 이해찬. 그 다음에 그 심상정, 그리고 이제 그 정동영, 그리고 이제 그 손학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박지원, 전부 이 청산의 대상이 나라를 이 망국으로 이끄는 망국 오적이다. 이래 보고 그게 바로 그 발이 있는 거예요. 그 망국의 그 오적 위에 문재인이가 있고 그 밑에 바로 문희상이가 있는 이런 게 그 형국이고요. 저는 오늘 그 마지막 발언은 이제 이 글귀를 보고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세 개의 법정이 있다. 첫째 법정은 현실 재판했던 헌재라든지 이게 바로 현실 법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의 법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의 법정, 세 개의 법정이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법정 헌재나 재판에서는 이게 졌지만 그럼 왜 그러냐? 바로 그 좌파들이나 또 이게 비열한 우파들이 가짜뉴스 있잖아요. 그리고 그 60명이 넘는 배신자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광장에 촛불에 불타버린 죽은 법치 있잖아요. 헌재 재판관 8명, 8대0. 이런 것 때문에 1차적인 법정은 비록 안타깝게 졌지만 그러기에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치 이게 나아가 역사의 법정이 있는 거고 아마 내년 총선은 제가 조원진 대표님 말씀 중에 가장 제가 와닿아 많이 써먹고 있는데 몇 번 써먹었는데 내년 총선은 바로 그 죽은 박근혜와 산 문재인의 싸움인데 삼국지에도 보면 죽은 제갈 공명이 살아있는 게 사막이 있잖아요. 사마중달을 이렇게 이기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싸움도 투쟁도 이제부터고 내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대 가짜 문재인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고 그 선봉이 우리 공화당이 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이 우파 혁명으로 상당히 그 선거 기적을 일으킬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법정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법정. 이제부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요 과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옛날에는 이게 뭣도 모르고 가짜를 쏘가서 하던 게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니까 오죽하면 이게 최성원 씨도 지금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이게 안민석이나 다 공격해서 고소해서 이게 인광보로 딱 처벌될 상황이거든요. 저는 머지않아서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51.6%로 과반을 얻은 대통령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탄핵의 진실도 이제는 민심이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정말 역사의 법정에서도 최후의 승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라인 TV